조선 후기 광주 읍성에서 서울로 향하던 길에 자리한 울창한 고목숲길. 그 숲길을 가득 채운 건 버드나무였습니다. 무수한 버드나무 덕에 우리말로는 버드리, 한자로는 버드나무유와 수풀림을 써 유림촌으로 불리던 마을. 광주목 기래방면에 속했던 지금의 임동입니다. 제가 지금 유림천이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동과 임동이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또 임동은 그 당시에는 한 100여 년 전에는 물이 좋고 또 이 땅이 좋아서 비옥에서 모든 농업 시설이 여가 다 있었습니다. 강주 농업학교가 있었고 또 정묘장이 있었고 임업 잠업시험장이 있었고 고려 문정 때 여기가 굉장히 유적이 많거든요. 현재 그 십지사지 그 사탑은 지금 여기서 보존을 못하고 농고회가 있었나마는 지금 국립박물관 옆에 전남대학교가 지금 그와 같은 보존했습니다. 고려시대 문종 때 창건한 십신사 절터자리였던 옛 농고자리. 그 교정에 있던 십신사지 석비와 석불은 1990년도 시립민속박물관 앞들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임동의 역사적 깊이를 되새기게 합니다. 한때는 임동이 지형적 강주 변두였지만은 강주 물이 흘러내려는 하류로서 퇴적충으로서 삶의 여건이 풍부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건에 맞는 공장도 만들어지고 공장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도 모아들고 그런데 시대가 변했어요. 개발되면서 광주 변들였던 임동이 지금은 광주 광역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어. 광주천과 서방천의 퇴적 지형으로 토지 자원이 풍부해 번창했던 임동. 두물머리 넓은 들과 함께 마을에는 흑송, 상수리나무 등을 육성하는 임원 모표실지와 매년 25명의 학생을 교육시켰던 잠업시험장, 그리고 배수가 잘 되는 마을 농경지를 활용한 농업고등학교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농업과 임업에 이어 이곳에 호황을 불러들인 것은 바로 방직산업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당시에 1935년, 6년, 7년에 이게 설립이 됐었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그때 당시 미 군정청 관리가 되고 또 군정청에서 우리는 정부로 넘어왔는데 그때는 공사했습니다. 잠깐 기간 동안 공사했는데 유교가 나무로 해서 전부 소실되고 51년에. 그래서 그때 불화를 하게 된 겁니다. 정부에서. 불화를 할 때 이제 저희가 인수를 받았죠. 그리고 운영을 하다가 불화받은 분들이 나눠서 기업으로 운영을 하자 해서 60년도에 분할이 됐습니다. 그때의 전방일신. 그러니까 땅도 똑같이 나누고 공장 건물도 똑같이 나누고 기계도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더 모아서 또 나누고 해서 모든 것을 둘로 나눠가지고 새로 시작을 한 것이 60년입니다. 당시 직원복지를 위해 사원 아파트와 수영장을 갖추고 있을 만큼 방직 공장 규모는 남달랐고 공장 일대는 북적거리는 인파로 늘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생각을 하는데 한 5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8,000원인가 나오고. 5만 얼마? 한 달에. 그때 아주 큰 돈이야. 문화국장은 뭐 3교대라고 예전에는 뭐 2,000명 다녔는데 1,000명, 뭐 7, 8명 다녔잖아요. 3교대면 남은 시간에 극장을 가는 거거든요. 그때 극장 같은 거는 여기에 딱 공장 하나 때문에 극장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망지 전남항지 생길 때부터 이 근방은 굉장히 상업시설이 호황이었고 잘 팔리고 경제적으로 돈이 회전이 많이 됐어요. 왜? 월급 타니까요. 그 월급 타면 집에 시골에 갖다 드리고 살면서 먹고 자고. 농고가 여기 있었잖아요. 광주 농고. 농고 있는 데에다가 방직회사 있으니까 굉장히 여기가 인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새 들어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학교 다니지,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다니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방만 있으면 다 나갔죠. 그것도 상당히 크잖아요.
회사도 회사지만 여러 군데 제일 많이 했지. 그 회사에 있을 때도 그때는 종업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라도 더 했지. 그때 당시는 외국 수출품이나 이런 데다가 다 도장을 파서 찍었어요. 곰으로 도장도 파고 박스에다도 찍고 그 원사 자체에다도 찍고 그래서 나갔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전부 다 해외로 그렇게 나갔지. 우리 도장을 찍었어요. 당시 임동은 사람들로 가득한 광주의 중심 도시였고 전국체전이 열릴 만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1977년 당시 3만 명 관중을 수용할 수 있던 무등경기장에서 전국체전을 준비하며 임동은 스포츠 도시로 한 단계 도약했습니다. 무등경기장에서 70년대 그 전국체전이 열렸고 또 그럼으로써 이 도시가 또 한 번 더 발전되는 계기도 있었고 또 그럼으로써 임동이 발전되고 재정비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진로 명성과 함께 대한민국 소주 트로이카를 이루었던 사막소주 또한 본사는 목포에 두고 지금 임동의 평화맨션 자리에 공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임동하고 광주천 건너 양동하고도 물맛이 틀려요. 임동은 물맛이 참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양동 가서 이 펌프 그때 지하수 물을 먹으면 간기가 있어. 물이 간간했어요. 그래서 임동에 사막소주 공장이 생겼는데 그 70년도에 전라남북도를 대표하고 우리나라 대표 소주였지 않는가. 근데 이제 그게 참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지금도 어른들은 그때 그 사막소주를 이야기하면서 이쪽에 그 우리 고향의 술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가 지금 그 자리는 평화맨션 자리예요. 임동의 평화맨션 딱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호황을 누리던 임동은 1980년대 이후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임동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었던 방직산업, 그리고 3,000명의 직원이 3교대로 근무하며 하루 24시간 종일 불을 밝혔던 방직공장. 지금 그 자리는 한국 근현대 산업의 문화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유산이기도 합니다. 마을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임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마음에 그 답이 있는 듯합니다. 야구 경기가 있는 날이면 뜨거운 함성이 들리는 이곳. 기아 타이거즈 홈구장이자 야구인의 성지로 다시 태어난 이곳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챔피언스 필드가 생겼을 때는 많은 선수들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우리도 이제 저런 야구장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면서 그때 야구장이 생겼을 때 선수들끼리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디를 가든 항상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광주에서 선수생활을 해본 선수들은 아마 많은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아마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동은 실력 있는 야구인을 배출한 지역야구 명문 서림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야구 명소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2016년 임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민관 상생의 노력으로 완성된 야구의 거리, 야구 박물관, 홈런 정원, 야구 조형물, 포토존, 역대 우승 엠블럼 페이브먼트 등이 야구를 좋아하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직접 와보니까 새로운 조형물들도 만들어졌고 시민들의 볼거리, 주민들의 볼거리 또 한 투어 챔프 투어까지 하고 있어서 정말 새롭게 변한 모습들이 너무 좋습니다. 임동이 날로 번성하고 번창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동네에 기아 챔피언스 필드하고 야구 거리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저는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나중에 꼭 양현종 선수처럼 되고 싶습니다. 다른 어린 친구들이 초등학생, 중학교 야구하는 선수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임동에는
야구의 거리뿐 아니라 과거 임동에 비옥한 토양을 선물해 주었던 광주천이 있습니다. 국가천으로 승격된 광주천은 여전히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자연의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합니다. 광주천 두물머리 나루.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단과 책장으로 이루어진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광주 비엔날레와 함께한 광주 폴리 작품 광주천 도서관입니다. 폴리 인근에는 인공폭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근처에는 버드나무와 대나무가 무성한 녹지 공간이 광주천을 찾는 이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합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도심 속 생태 공간으로 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가게인데요. 저희 가게 제가 총각 때부터 우리 임동에 와가지고 여기에 그 기반을 두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애들도 여기서 성장하고 여 가까운 국민학교 다니면서 다 지금 출가해서 저 사업도 아주 성업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애들도 잘 풀리고 있고 우리 동네 참 좋은 동네라고 저하고는 잘 맞은 동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그래도 단합이 잘 돼요. 임동이 단합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도로도 깨끗하잖아요. 잘해.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고 잘해. 임동 참 좋습니다. 좋은 동네예요. 좋은 것 같아요. 조용하면서도 이렇게 동네 이렇게 온 주민들이 너무 이렇게 서로 소통도 잘하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동네 깨끗하고 우선 동네에서 조성해 놓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네. 임동 곳곳에는 주민들이 함께 이뤄낸 소소하지만 창의적인 공간들이 있습니다. 임동 주민센터 입구 바로 옆, 감성의 숲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기부자와 수혜자를 상징하는 두 그루 나무 아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된 빨간 우체통이 있습니다. 서림초등학교 후문에는 주변을 둘러싼 벽 돌담을 허물고 나무와 꽃을 심은 열린 담장이 있습니다. 서림초 정문 맞은편, 학생들과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새단장한 서림요림공원은 임동 주민들의 쉼터입니다. 또한 임동은 광주 최초로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 인조 잔디구장을 조성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순수하고 사는 것이 검소하고 나름대로 다 동네도 다 이렇게 오면가면하고 그렇게 재밌게 살고 있어요. 임동이 정을 들어놓으니까요. 더 이상 다른 데도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지금 임동에서 어르신들을 모신 것이 행복이고 또 보람이고. 임동은 광주의 근대화를 이끈 최고의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임동 사람들은 화려한 과거에 취하지 않고 마을을 부지런히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곳을 찾는 이들을 늘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임동이 예전처럼 사람이 많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리라고 희망합니다. 추억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임동하면 야구장 자랑할 것도 있고 굉장히 또 시설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야구 거리가 잘 조성이 되고 또 다른 문화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많은 컨텐츠들이 잡는다고 하면 60년대, 80년대에 방직 사업으로 누리지 않았던 다른 부분에서 아마 더 호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1년도부터 창조마을을 시작해서 안전마을, 또 야구마을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는데 그때부터 임동 골목길 대화를 주민들과 많이 해서 이런 모든 사업들이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임동 잘 될 겁니다.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걸 기대합니다. 새로운 마을의 내일을 위해 조용하고 단단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임동.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 마을 임동. 임동의 미래는 지금
반짝반짝 임동 화이팅! 빛나고 있습니다.